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네, 저희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예,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고 오셨겠지만 사실 영화제에서 이렇게 배우님을 뵙는 거는 되게 평범한 일이지만 오늘 박정민 씨는 배우로 모신 건 아니고 출판사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출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사는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였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영화를 당시에 봤는데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리버 피닉스 아시죠? 네. 호아킨 피닉스 배우의 형이죠. 조커의 형.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도 리버 피닉스 같은 배우가 등장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듣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어쨌든 영화로 2011년도에 데뷔했고 이후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동주 같은 영화, 문학. 그 다음에 그것만이 내 세상. 오래된 영화인데도 엊그제 영화처럼 계속 많이 돌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우리 시대를 그야말로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셨고요. 한편으로는 책을 좋아하셔서 일찍이 되게 보니까 2019년도에 서점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책과 밤이라는 동네 책방도 여셨고 2020년도에 출판사 무제를 설립해서 쭉 지금 열심히 책들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대기실에서 잠깐 들었는데 정말 약간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가 좀 길었고요. 아마 박정민 대표님의 목소리, 제가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아마 박정민 대표님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아니라 출판인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뭐 출판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력이 이렇게 많다거나 뭐 조예가 깊다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출판인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하지만 뭔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배우만 잘하면 되는데 괜히 또 딴 거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면서 생기는 그때 시행착오들과 지금의 마음들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부푼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진짜 솔직히 책 너무 많이 안 읽는 시대거든요. 어떠십니까? 그 출판사 하시는 거는? 힘들죠. 근데 박정민 씨가 이렇게 힘들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무제라는 출판사가 뭐 작년에 이렇게 김구희 작가님 덕분에 그리고 제가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럼 다른 출판사들은 더 작은 출판사 혹은 뭐 이제 막 시작한 출판사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사실 좀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떠셨어요? 아마 책을 워낙 좋아하시는 걸로는 예전부터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직접 출판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시면서 약간 기대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작가님의 책을 우리가 내면 막 10,000부는 나갈 거야, 100,000부는 나갈 거야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출판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 그냥 시작한 일이었고 직원도 없었고 제작은 외주 제작자 이제 편집자님들을 이렇게 좀 초빙을 해서 그때 대금을 드리고 작업비를 드리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리콜이 되면 크게 손해 보지 않겠다. 재밌는 책 아니 그냥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쯤 이제 출판사를 처음 만들 때쯤에는
작가님들에게 이제 의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첫 책이 뭐 살리는 일이라는 책은 저랑 친한 친구와 함께 제가 책을 만든 책이었고 그 다음 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금희 작가님께도 이게 말씀드렸는데 김금희 작가님한테 그냥 제가 이렇게 정말 사무실에 이렇게 있다가 다음 책 뭐 만들지 여기 있다가 이런 거 좋지 않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탁 일어나서 이제 메일을 막 썼어요 작가님한테.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와서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저는 그래서 작가님들 모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금희 작가님한테도 얼마 전에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 뭐 하다못해 추천사 이렇게 부탁하는 것부터가 막 애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면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이 일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근데 어쨌든 사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혜나 작가님 그 혼모노 책이 네. 작품 자체도 워낙 좋지만 박정민 씨의 그 추천사가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다들 뭐 핸드폰 찍는다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 극장을 자주 오거든요. 네. 그 영화 개봉하면 무대에서 네네. 이 극장이 마의 극장이에요. 네, 이게 조명도 좋고 이래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사진 찍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좀 찍어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 설레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제가 그 박정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극장이 항상 그래요. 이렇게 조용하고 조명이 좋아서. 핸드폰 이럴 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작가님들하고 북토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출판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정민 씨랑 같이 거 되게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을 보면 다들 핸드폰을 다 들고 찍고 있으니까 이게 이중으로 상당히 압박이 느껴져요. 어쨌든 이거 행사 끝나면 온 커뮤니티와 SNS에 대표님 얼굴이 이제 다 유명해지신 분.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이제 오늘 잡학사전이라는 이제 타이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외주, 뭐 섭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던 배우가 아니라 진짜 뭔가 직업인 이런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직접 섭외도 하시고 제가 아까 이제 교보나 알라딘 같은 이런 서점들하고 직거래 계약 직접 하셨냐 그러니까 직접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또 한편으로 너무 좀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렇죠. 그 직접 서점 준비하실 때 하여튼 얘기 좀 해주시면 준비할 때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저 책방 이제 책과 밤낮이라는 책방이 좀 저물어 갈 때쯤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책방은. 그래서 근데 뭔가 그냥 좀 남겨놓고 싶은데 그 책방 이제 하려면 사업자 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출판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라도 계속 이어나갈까 했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는 제 친구가 대표인 사업자였고 그 친구는 그냥 직장 다니는 이제 그때는 뭐 그만뒀었지만 아무튼 직장인이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게 싫어서 내 이름으로 그냥 하나 출판사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써먹으려면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름을 내놓으라고 출판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같이 하다가 정말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없음 해서 그냥 무제 무명하면 약간 너무 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받으니까 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해요. 무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심지어 저희 이제 법인으로 바꾸면서도 주식회사 무제로 바뀌었거든요. 주식회사 무제가 없는 거예요. 있을 법하잖아요. 몇십 년의 역사 동안 무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전 시장에도 많이. 네, 그래서 신기하네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름 지어도 되고 이제 저 살리는 일을 만들 때쯤 해서 엄청 혼났어요. 편집자님하고 교정교육 보는 선생님들한테 넉놓고 있다고. 그냥 책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하고 거래하려면 그걸 터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출판사고
뭐 이번 책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 뭐 몇 프로에 가져가 주실 거냐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제 공급률. 예 공급률 예뭐 예스 알라딘 교부 뭐 북센 이런 데랑 다 터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찾아가서 좀 자신 마세요 이랬으면 당신 영화 배우 아니야 이게 됐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 무출판사 무제라는 박정민 대표님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뭔데잖아요. 알게 뭐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좀 애먹었죠. 근데 코로나여서 다행히 너무 좋았던 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서 뭐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거래를 트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살림일 딱 나오고 나서는 이제 몇 권 가져가실 거냐 뭐 이런 걸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출판사에 모르는 작가에 뭐첫 책을 그 사람들이 굳이 매절로 니네 그냥 우리가 한 10권 가져가 줄 테니까 맡겨놔 뭐 요런. 근데 그때 살리는 일이 좀 잘 팔린 게 뭐냐면 아직 책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책방에서 이 살리는 일을 쭉 파니까 이제 팬분들이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책입니다. 나도 하나 이렇게 해서 살리는 일은 꽤 그래도 1쇄, 2쇄까지는 잘 팔았죠. 저는 사실 우리 그 박정민 씨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엄청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래도 얼굴이 팔린 또 유명한 배우가 어떤 일로 직접 누구랑 계약을 하고 부탁을 하고 직거래 계약을 맺고 이런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전문 용어들이 좀 나왔는데 뭐 공급률 같은 거는 책을 우리가 서점에 10,000원짜리 책을 6,000원 해줄 수도 있고 7,000원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매절은 뭐냐면 좀 더 비싸게 받으면서 대신에 반품 안 받고 뭐 이런 하여튼 직업적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너무 지리한 과정을 겪어야 되죠. 처음에. 그런 걸 중간중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니까 지금 순간순간 약간 계속 동료처럼 좀 느껴지면서 됐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박정민 배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싶어서 유튜브 같은 걸 막 찾아봤는데 사무실에 있는 그 박스가 저희 회사에서 거래하는 대본사랑 창고가 똑같은 곳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거기 계셨습니까? 거기가 백은하 소장이라고 거기 배우 연구소 배우들에 관한 책 만드시는 거기서 인터뷰진 나오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백은하 소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다 사실상 처음엔 다 해줘였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근데 영화 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는 스크린에서 완성된 것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추운 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 것 찍으려고 그런 것들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판도 사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런 걸 보면서 엄청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책과 영화 이 두 가지가 좀 약간 그래도 차이 같은 걸 둘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느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고 어렵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영화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그렇죠.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다 근데 배우의 입장으로서는 수백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선두에 있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 많지만 출연료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감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얼굴이 이 영화의 어떤 선두가 어떻게 연기를 잘 하는가, 어떻게 관객들을 설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그들의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진짜 현장 가보면 뒤에서 정말 이 연출부고 촬영팀 막내까지도 가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너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길래 지금 이 행동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뒤도 안 보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한 카트, 한 씬, 한 작품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건 뭐 아주 그 어떤
노동의 대가에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아무튼 월급과 그리고 크레딧 한 줄인 건데 그럼 그들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쌓여서 영화와 드라마 완성이 되는 건데 거기서 배우가 넋놓고 있으면 좀 옳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 훨씬 크다는 그렇죠. 것도 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바쁘시니까 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잡학사전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잡학사전이다, 뭐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박정민 대표님을 모시고 사실 되게 듣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하나 생각했었어요. 직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래서 네. 오는 뭐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에게 네. 박정민이라고 하는 한 어떤 인간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약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영화를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자본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최일선에서 내가 그거를 뭐 이렇게 약간 나 때문에 뭐 어그러지거나 할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던 그렇죠. 예, 저들이 정말 잘해놓은 거를 카메라 앞에서 베려버리면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허무한 일이 없죠. 그들은 배우들보다 훨씬 더 전부터 이 작품을 준비해놓고 소품도 만들어놓고 앵글도 다 짜놓고 조명도 계산해놓고 다 해놨는데 배우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후 이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 노력과 시간이. 그래서 이제 배우들도 엄청나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래서 박정민 그 영화 배우로서의 박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또 영화 뒤에 스토리가 많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피아노를 또 직접 그 연습을 하시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예, 예.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야지라는 욕심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영화 배우로서의 삶을 그래도 막 15년, 16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좀 현장에서 한번 탁 뒤로 빠져서 이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누구 하나 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배우가 지어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직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출판은 그것보다는 적은 돈과 적은 인원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판인 뭐 편행이로서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작가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네, 이 작가가 예를 들어서 장편 소설 하나라고 천녀를 만주라고 칠게요. 계약하고 3년 있다가 제가 그 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3년 내내 쓰신 글은 아니겠지만 생각하고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년이 걸린 글인데 이거를 출판사에 이제 펴내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저 한번 팔아볼게요. 뭐 서점에 내고 자 뒷짐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3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정말 이게 나의 최고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글을 쓰실 텐데 작가님들이 그거를 그냥 좋네요, 예, 잘 팔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그냥 끝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배우고 좀 연예인이고 사람들에게 대중분들에게 좀 알려진 사람이어서 쓸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죠. 네,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우리에서 나온 거니까 좀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막 저를 이렇게 와주시는 저희 팬분들은 한 권이 뭐예요? 2권도 사고 3권도 사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작가님에게 이 책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이 책의 가치, 이 문장의 가치를 이제 내보이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좀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항상 머리를 싸매는 거죠. 이게 정말 10권이라도 더 팔려고 10권이라도 더 소개할 10분에게라도 더 소개. 참 이게 귀엽죠. 사실 이 영화 한 10명만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니네 포기한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내일
그 해피데이 저기서 SCM으로 10분만 네. 좀 주문 올 수 있게 우리 뭐라도 해봐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귀엽지만 저희는 사활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올려요, 트위터도 하시고 뭐라도 올려 해서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경중은 따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배우가 출판이니. 근데 그 좀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되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 다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무대 밑에서 남의 뒤치다거리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려면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장도 봐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남아서 설거지도 하고 뒷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다 자기가 스크린에 나오고 근데 이제 박정민 대표님은 어쨌든 배우시고 또 작가시고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의 스태프들의 공을 어떤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닌데 그냥 보통 작가나 그 배우가 갖고 가잖아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시면서 사셔도 될 텐데 일부러 뒤에 가가지고 이 문학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함께 하는 분들에게 뭔가 계속 하시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너무 힘드니까 요즘 사는 게 그러니까 뭐 다들 좀 잃어버린 어떤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하신 말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떠올렸거든요. 왜 어떻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나? 진짜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 가르침 준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성공했고 제가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가 영화 배우가 네. 되고 싶다고 할 때는 강력한 지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 어차피 망할 거면 사람들 앞에서 망해. 그런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튼 이게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영화 어쨌든 제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고 네. 영화 배우가 됐고 뭐 조금씩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그거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도 나 살기 바빠서 내가 막 돋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 욕심에 취해서 그래서 막 가끔씩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왜 저렇게 날 안 도와주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를 방해하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뭐 이제 와서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지만. 근데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배우가 갑자기 뭐 농담처럼 눈 떠보니 스타가 돼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막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한 그 과정 동안 계속 포기할까 말까, 난 왜 안 될까, 좀 되네, 그래 역시 아니었어. 이 과정 동안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되돌아보니 그랬구나, 내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살았었구나. 이제 막 현장에 가면 21살, 22살 애들이 막 영화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어요. 선배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선배구나라는 인식도 하게 되고 이게 좀 부족하지만 근데 제가 출판사를 딱 하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작가가 배우예요. 영화를 치면 이 작가와 이 작품이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빛을 받아야 출판사는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출판사 무죄 혹은 무죄의 박정, 김하영 이런 사람들이 이 작품 위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명확하게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저희가 홍보하거나 이런 거 보시면 박정민 이거 홍보하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 책 한 권이 나오면 우리 뒤에서 진짜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메일 보내면서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저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엄청나게 진짜 노를 젓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앞에 딱 나가서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대표로서 지켜보면 뿌듯하고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더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내가 좀 멍청해서 이걸 못 해주는 건가, 내가 너무 이렇게 뭐가 좀 능력이 떨어지나 싶은 것도 있고, 한 권 한 권이 다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이게 좀 입장이 좀 바뀌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꽤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지난 1년, 2년, 거의 2년 가까이 이 출판사에 진짜 매진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촬영 시작해야 되는데 출판을 더 앞으로 놓고 막 회사 가고 싶어요. 아, 네, 현장 가면 얼마 전에 테스트 촬영했는데 현장 약간 어색하고, 아, 내가 이 정도로 지금 뭔가 조금 현장이랑 떨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책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두 활동에 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돕기 되는 부분도 있겠죠. 겸업을 한다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사실은 근데 출판사 이름이 아시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죠? 무제라고 했는데 그 무제라는 이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없네 그래서 무제라고 하셨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름의 뜻을 조금 부여하셨잖아요. 예, 끼워 맞췄습니다. 근데 끼워 맞췄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하신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예.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무제라고 했으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이름 없는 것들 어찌 보면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받쳐주는 것들 그런 존재들에 대한 애정이나 뭔가 그게 좀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훌륭하게 몰고 가고 있는 거. 그 정도의 위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는 뭐 그냥 뭐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나 이렇게 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공한 모습부터 보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나 남들이 모르는 어떤 과정에서 그런 그늘에 있는 분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숙한 눈 이런 걸 좀 갖게 되신 건가? 뭐 하여튼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방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늘 감정에 취약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순간순간 감정에 내가 속아버리고 함몰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감정에 취하면 늘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저는 훌륭한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저는 좀 받았습니다. 네, 노력하는데 뭐 그것도 전 정말 솔직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무제라는 제목, 그러니까 그 출판사의 이름이 정말 말 그대로 귀찮아서 지은 거고 나중에 살리는 일 책을 만들면서 끼워 맞춘 거예요. 정말 솔직하죠? 정말 끼워 맞춘 거예요. 근데 끼워 맞춰 놓고 그거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그래 내가 출판사를 해서 갑자기 출판사 시작해서 내가 그래 우리도 한번 문학동네처럼 돼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와 우리 뭐 창비 뭐 기다려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때는 우리도 아니었죠. 그냥 저와 무제 단 둘이었죠. 무제가 그래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느냐 책을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누구 한강 작가님 모셔와서 소설책 낼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살리는 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를 어쩔 수 없이 해놨으니 또 짓거려 놓은 게 있으니 그래 우리 이거 지키고 가자. 그래서 직원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모든 책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저희는 계속 이제 조금씩 소설을 많이 내는 책으로 지금 그 출판사로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처음에 이 회사의 이름에다가 부여한 그 의미를 절대 놓치지는 말자. 만들자. 뭘 만들든 간에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막 관련돼서 막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복지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저는 사실 고졸이거든요. 그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가 그러니까 스피커가 필요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막 공부해보고 좋은 책 있으면 적어도 놓고 좀 그 작가 누군지 이름도 좀 적어놓고 하면서 좀 한편으로 무제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책들을 또 계속 만들어 나가보자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시야가 열리는 정도가 저한테 이제 온 긍정적인 영향. 그 최근에 진짜 바쁘실 텐데 정말 작가들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회사에서 낸 책 중에 조선족 작가님 전춘화 작가님이라고 야버즈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다음 책을 작업을 하려고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책 2권을 이미 다른 출판사랑 계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출판사가 무죄라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좋은 작가분이라서 가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책이 나오면 그 전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도 좀 같이 이렇게 프로모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 그럼요, 당연히. 그 야버즈라는 책 정말 재밌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전춘하 작가님이 정말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동년배고, 그 연길에서 넘어오신 이제는 귀화를 하신 조선족 작가님이시고, 제가 처음에 그 전춘하 작가님 알게 된 거는 그 창비 개간지에 실렸던 단편 여기는 서울입니다. 무슨 서울이 들어가는 단편이야. 제가 계속 이 제목 까먹는데 그 소설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야버즈도 읽고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저 이런 사람이고 꼭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거기에 파스타 천재인가? 그 이탈리아에서 먹고 시즌 1에 나온 그 스파게티 천재인가? 괴물 스파게티. 아무튼 뭐 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그 셰프님이 계세요. 거기에 제가 모셔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네, 드세요. 그래서 입맛에 잘 맞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색해서 저희가 이렇게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때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어요. 제가 작가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가와 출판사의 대표가 비전이 굉장히 막 이렇게 비전 있는 대화들을 막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작가님은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도 막 이런 출판 이 회사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서 전춘환 작가님 저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끌어내요. 네, 뭐가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걸 봤더니 약간 이런 작가랑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너무 좋아. 막 말을 흘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놓고 아이고 제가 아우 괜한 말을. 그때 되게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누고 11월 달, 10월, 11월 달에 이제 그 책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궁금한 게 그 예전에 쓸만한 인간 책도 쓰셨잖아요. 예. 그 출판사시기 전에 그죠? 그렇죠.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신다고 해서 사인 받으려고 보니까 절판을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책을. 다들 되게 세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새로 이제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로서 다른 사람의 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스스로 또 작가로서 글을 쓰고 싶은 욕심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고 뭐 글을 잘 쓰고 싶죠. 글을 잘 쓰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는데 제가 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등단을 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도 20대 그 치기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을 때 쓸 수 있었던 문장들이고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절판을 시킨 거예요. 제가 나이가 40인데 25살에 썼던 그 책을 25살에 쓰고 30에 나왔던 그 책을
그 책이 갑자기 영화가 개봉하면 갑자기 책이 안 팔린다. 화사님이랑 춤추면 갑자기 그래 그거.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10만 부 넘게 팔렸을 거예요.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와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책이 그 매운맛 쓸만한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초판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도 없고 무슨 뭐 시대 정신도 없고 그냥 진짜 그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애들이랑 나누는 정말 정제되지 않은 그 말들을 써놨던 그 초판본이 있어요. 세게 두드려 맞고 개정판을 냈죠. 한 2년인가 뒤에. 그랬군요. 예. 몰랐네요.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 사회가 저한테 알려준 거죠.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 쓰면 안 돼. 너 그거 나쁜 거야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막 뭔가를 바꿔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크루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좀 짓궂은 장난도 많이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부터 놀던 애들하고 그냥 철이 없었죠. 아무튼 뭐 그때 아무튼 뭐 그렇게 써졌던 책들이 그리고 막 그걸 개정을 했다 한들 다시 냈다 한들 거기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20대 남자의 그 정말 철없었을 때 그 정서가 얼마나 필터가 그러니까 정화가 되겠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 이걸 쓴 사람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다고 하니까 헤헤 하고 보는 거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래 이거 팔 만큼 팔았다. 이거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고 내년 41가 됐고 50살도 됐고 60살도 됐고 누군가는 그 책을 제가 지금 쓴 줄 알아요. 그렇죠. 예. 좀 곤란하죠. 네,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는 몇 년 전부터 절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출판사 입장에서도 왜냐면 갈수록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의 인지도와 같이 그렇죠. 그 책의 판매량이 같이 올라갔어요. 비례해서.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제 좀 해먹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한 번만 더 해서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진짜 제발 한번 이제는 제발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자꾸 저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뭐 약간 저도 투정 부렸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마지막 쇠가 진중문고 들어간 책이 마지막 쇠였을 거예요. 그 책이 진중문고 들어왔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진중문고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진중문고가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군대에 부대에 책이 한 권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저 진중문고 선정이 되면 약 10,000권이 난관입니다. 네. 출판사로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에 최고의 행운. 진중문고. 네. 됐다고 하면 바로 회식. 네.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 천여름만주가 작년에 와 진짜 네, 부럽다. 진중문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게 또 이렇게 또 막 너무 좋았죠. 뭐 그렇게 해서 쓸만한 인간은 이제 뭐 정말 죄송하게도 근데 그게 요즘에 막 뭐 중고가가 뭐 몇만 원에 판다 제발 다시 내달라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답장으로 나도 안 돼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답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제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에세이를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를 쓰면 저의 일상과 저의 생활과 저의 생각을 산문으로 적어내는 건데 저는 보통 촬영장에 어떤 배우와 있거나 뭐 감독과 있거나 제 일상은 이제 이 영화나 이 작품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들한테도 신뢰가 될 수 있고 뭐 뭔가 좀 별로 에세이라는 형식을 뭐 쓰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선들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예 싹 다 가짜로 소설로 쓰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재밌게 그냥 사건을 만들어서 쓰면 재밌지 않을까? 물론 제가 등단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사실 소설가 예. 등단이라는 건 우리나라랑 일본만 있다가 일본도 없어진 제도라서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엔 아직 있는 문화니까 또 지켜주길 바라는 작가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뭐 함부로 이거는 타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게 등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증명, 하나의 증명 같이도 여겨져서 오히려 저는 또 갑자기 말이 샜는데 등단하지 않은 작가의 글을 봐주는 태도가 필요하지. 등단 작가들에게 막 뭐 이제는 그 자격은 필요가 없는 거야라는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등단한 작가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글이 쓰고 싶으면 그런 소설을 쓰자. 주로 많이 읽으시는 것도 소설을 소설이,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회사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다 보니 그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저는 사실 쓸만하니까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좀 20대에 장난기 되게 많으실 때 쓴 걸 알고 봐서 그런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이상하다 이런 건 못 느꼈었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다가 방금 좋은 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쓴 책이지만 좋은 책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출판사 대표시기도 하고 또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는 분으로서 독자로서도 그렇고 좋은 책이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그러면 주로 서점 같은 데 가서 어떤 기준으로 책을 좀 고르세요? 매대 위에 올라가 있는 책. 눈에 띄는 거. 눈에 띄는 거. 펴보고 재밌겠네 하는 거를 근데 사실 그것도 출판인으로서 좋은 버릇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매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 수많은 책들이 저 지금 서가에 꽂혀 있는데 그렇긴 하죠. 내가 거기를 가서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나편하려고 베스트셀러 신간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 참 싫지만 수고를 좀 덜 수 있으니까 주로 그러면 약간 핫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살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출판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또 제가 또 출판을 일을 하는 배우이다 보니 그렇게 책을 보내주셔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책을.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흥미가 가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읽고 괜찮은데 하는 책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좋은 책의 기준이라는 건 저는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한 번에 쭈루루 그냥 500쪽인데도 그냥 와 재밌다 하고 가는 거. 뭐 그런 책도 좋은 책이고 읽었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내 막 이 마음을 건드리는 책도 좋은 책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몰랐던 사실을 내 시 하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책도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또 하나의 기준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병모 작가님의 단지 소설일 뿐이네요 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문학실험실에서 나온 책이에요. 얇은 중편 소설인데 저기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지? 막 읽는데 재밌는데 뭐 어떻게 이 글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 다 읽고 나니까 지금 나 독자로 하여금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느꼈으면 너 이걸 잘 읽을 거야 라고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끝에 가서. 그래서 그래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작가의 의도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글을 내가 그렇게 읽어냈구나 라고 하는 쾌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의도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의 연극 같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좋은 책들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별로다 라고 하는 책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 책들에서 나름의 어떤 의미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송혜나 작가님 책도 지금 무제에서 나오죠.
네, 9월쯤. 예. 성혜나 작가님 작년에 홍모노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인데 그거에 그 박정민 그 뭐지 저 추천사가 엄청난 영향을 사실 준. 저는 그거 아마 우리나라 출판 문화사에서 두고두고 남을 역사에 남을 추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죠? 두 줄 넷플릭스 외보나 그 성혜나 읽으면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엄청난 추천사인 거예요. 저 보고 약간 충격 받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쓰게 되죠? 제가 백상예술대상 상 받고 네. 그 무슨 트로피 받으러 가는 디너 자리가 있었는데 제 옆에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님이 그 추천사는 사실 넷플릭스한테도 신뢰고 작가님한테도 조금 신뢰고 왜냐면 이게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제가 추천사로 당신 그러니까 독자분들 자 이거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거야. 자 넷플릭스도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자 읽으세요. 이렇게 되는 그 순간 작가님은 자기가 제시하지 않은 기준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 추천사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올해 추천사 안 써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추천사를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제 추천사가 성혜나 작가님의 책 판매에 도움이 됐겠죠 어느 정도는. 저는 엄청나게 네, 됐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전 추천사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 책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럼 그 책이 가진 본연의 힘이 그렇죠. 대단하다라는 건데 이게 띠지에 둘러져 있는 저의 그 자극적인 문장 하나 그거가 저는 이 책의 가치를 좀 이렇게 뭐 훼손은 아니고 흔들었다라고 저는 좀 느껴요. 그 글이 없었으면 뭐 판매량이 뭐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니 그 혼모노라는 책은 그 책의 그 책 한 권만으로 가치가 훌륭하고 좋은 책인데 어떤 문장이 하나 딱 갖다 붙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가해 버리는. 마치 그 영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영화보다 자기 음악이 더 드러나는 걸 그렇죠, 조심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 음, 추천사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성혜나 작가님하고 다 했어요 하셨어요. 제가. 제가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팔려서 제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성혜나 작가님이 어디서 얘기했어요. 제 욕을 한 건 아니고 뭐 아무튼 그게 너무 화제가 돼서 그 화제가 돼서 자기가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좀 힘들었다.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추천사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뭐 그 추천사로 인해서 잘 됐는데 잘 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생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잘 그걸 보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씨 내가 그 말을 하지 말 걸. 괜히 막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근데 아마 작가님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대신 약간 좀 송구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추천사나 작품이 그걸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메신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썼느냐도 약간 연동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넷플릭스 외부냐 이거 그냥 성혜나 읽으면 되는데 이게 저는 또 박정민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옆에서 해주는 얘기,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서점에 있는데 그죠? 서점에서 있는데 그걸 보는데 야 넷플릭스 왜 보냐 이거 보면 돼. 딱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착 맞는 추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를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 책을 라트비아에서 이제 그 원고를 받아서 읽고 제 촬영 중이었거든요. 라트비아에서 그 영화구나 저기 휴민트라는 영화였어요. 네, 근데 그 영화 촬영 때 쉬는 날 그 써야 돼서 이 카페에서 읽는데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 책을 원고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네. 근데 제가 또 한창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영화적인 단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넷플릭스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추천사 되게 좋아해요. 그 추천사의 전문을 내가 쓰고도 야 정말 내 마음을 정말 100%다 드러냈다라고 생각. 근데 20분 만에 썼거든요. 잘 나왔다. 네, 이거 추천사 잘 팔렸다 이거. 막 뭐로 시작하냐면 충무로는 성혜나라는 배우를 잃었다. 의문의 일패다. 이 사람은 이렇게 몰입력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튼 뭐 이런 뭐 명문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을 정말로 잘 쓴 추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 나는 이 책들을 뭐
누군가한테 선물할 것이다. 뭐 이렇게 편지를 이 문장과 함께 넷플릭스에 보냐 성인아 책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띄워가지고 DJ에다 딱 박으니까 그것도 출판사 센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아까 이제 글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소설을 아마 쓰실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쓰시게 되면은 뭐 준비하고 계시다거나 하는 소설은 뭐 어떤 이야기라거나 어떤 느낌인지 약간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단편 소설 쓰고 있는데 도망다니는 사람이야. 도망다니는 사람. 네. 왜 도망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약간 실험적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계속 제가 등단 작가가 아니어서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수많은 좋은 소설을 보고 감동을 받은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명문장들과 막 기발한 기준치가 생각들과 막 이렇게 막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쓰려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절반을 써놓고 다시 보는데 같지도 않은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네, 뭐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싹 다 그냥 버리고 다시 쓰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지금 생각은 그냥 쓸만한 인간의 내용 뭐 쓸만한 인간처럼 쓰겠다는 아니지만 쓸만한 인간의 색깔이 드러나는 게 낫지 않을까 색깔만 네. 뭐 그런 어떤 좀 유쾌하고 하지만 그렇게 얕지 않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노력 중인데 얼마 전에 편집자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거는 그럼 다른 출판사에서? 예, 다른 출판사. 예. 또 제가 제 책을 제 출판사에서 그것도 써보지도 않은 소설을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자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것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이제 좀 그 회사에게 죄송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 팔아보시고 잘 팔리면 이제 부재해서. 그럼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말이 올해 원고 마감이에요. 아 마감.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편집장님 만났거든요. 예. 우연히. 예. 진짜 내일이라도 원고 주면 모레라도 낼 기세요. 아 그렇긴 하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출판이 요즘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국제도서점 뭐 아시죠? 작년에 또 그 무죄가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점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서울국제도서점에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출판사들이 책 파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빨리 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네, 빨리빨리 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도서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전 정말 작년 도서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네. 손님들이 와주시는 거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한데 패를 끼쳤다라는 그 죄책감이 좀 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거니까 아무런 그 대책이 없이 그냥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우리 당분간은 근처도 가지 맙시다. 그 코엑스 근처도 가지 마. 네,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 가셨다. 그래서 올해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올해 도서전이 끝나고 뭐 이렇게 그냥 누구랑 얘기하다가 뭐 어디가 얼마를 벌었대.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자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김하영 이사가 뭐라고요? 눈을 막 뒤집어 까는 거예요. 예전에도 못 나갈 것 같아. 올해 불과 이제 한 2주 전이었나 일주일 전이었나 끝난 지뭐 민음사가 어마어마했죠. 네, 네. 사실 가차가 있었다 그러던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이제 예상을 못 하고 오셨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거 민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의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사실 제가 박정민 씨를 한번 뵐 뻔했었어요. 작년 11월에 일본에서 한국 책들 관련된 축제가 있었거든요. K북 페스티벌이라고. 거기 도쿄에서 이제 진보초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무죄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가가지고 그 이사님하고 인사하고 대표님 바빠서 못 오시죠? 그랬더니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아는 또 출판사 그 직원 같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 캐릭터가 되게 지금도 그래요. 엄청 캐릭터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네. 막 뭐 저 잘 몰라요. 막 이 대표님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화사 그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김용명한테서 네. 그날 저녁 그래서 저희 호텔에서 저희들도 출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화제였는데
출판인들이 왜그 전문을 아니 왜냐면 하세요? 방금 이제 무제를 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무제가 왔더라 부스에 이번에. 근데 저녁에 이제 호텔에서 다들 유튜브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보고 아 이 정도로 떴으면 못 오시겠다. 근데 다음 날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셨단다. 뭐 한번 뵈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한 1분 있었나? 사고 날까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이동하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제가 아까 뭐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날 도쿄에 여기부터 말해요. 공항에 갔어요. 네. 아시아나 비행기를 끊어서 도쿄에 이제 가야 돼서 인천 공항에 있는데 그 비행기표를 끊으면 한 3일 전부터 수속하는 카톡 같은 게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카톡은 계속 오는데 돌아오는 카톡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당일치기였거든요. 이상하다. 왜 근데 당일치 왜 안 오지 하고 제가 이 티켓을 봤는데 3일 뒤에 오는 비행기를 제가 잘못 예약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천에서 도쿄 가는 비행기를 타면 못 오는 거죠, 3일 동안.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정말 그 공항 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비행기표를 검색을 이제 한 거예요. 당장 오늘 올 수 있는 티켓이 있는가 해서 다행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쿄에 가면 도쿄 땅 4시간 밟고 돌아와야 되는 비행기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진보초에 갔다가 아영 씨 인사 잠깐 하고 거기 뭐 대표님 인사 잠깐 하고 뭐 동주 상영 뭐 GV 잠깐 하고 바로 공항. 그래서 저는 그날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하여튼 방송된 날 다음 날 아닌가요? 그 영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화제돼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어마어마하게 화제된 것 치고 공항에서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진짜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한두 분? 네, 뭐 진짜 팬입니다.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지금 빨리 이거 예매해야 되는데 자꾸 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도서전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그랬죠. 그랬네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박정민 씨의 소설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소설 지금 단편집인가요? 단편 하나랑 아니 소설 2개 계약됐어요. 네. 2개 계약됐어요. 하나는 또 다른 출판사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다. 자 뭐냐면 그게 이제 등단 아까 얘기 좀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등단 뭐 있는 거를 뭐 무시할 이유는 전혀 네, 없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등단을 안 하셨는데도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무시당하는 게 또 한편으로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인표 뭐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음악 하시는 그 이적이라는 가수도 지문사냥꾼 뭐 이런 상당히 독특한 소설이거든요. 읽어보면 조금 결이 다른.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좋은데 이게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면 뭔가 약간 좀 그냥 재미로 쓴 것처럼 진지하게 안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저는 좀 근데 아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문사냥꾼 제 중학교 때가 읽었나 그래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적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전 지문사냥꾼 아직도 엄청 좋아하는 작품. 그 차인표 선배님 이거 나온 작품도 너무 좋았어요.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떤 그 뭘까요? 아니야, 괜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책들이 있어서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좋지 않은 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나랑 맞지 않는다 뿐이지 그 사람은 진심으로 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뭐 낭만적이고 순진하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들 뭐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대필이라든지 뭐 네. 되게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그냥 책 훅 팔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차인표 선배님 글 같은 거 보면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이걸 생각해서 글을 쓰셨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 이 글은 이 사람이 다 쓴 글이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서 다 쓴 글이구나.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일단 뭐 원래도 좋아하는 선배님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글을 쓰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책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 기대도 안 했는데 뭐 너무 좋은 이제 연예인들의 글이라고 해요. 뭐 저는 이찬혁 씨 글도 너무 좋았고요. 뭐 그런 글들, 뭐 타블로 형님 뭐 이런 분들 글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들 그냥 그런 글들은 그런 글 자체로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만 되면 저는 충분히 그들의 글을 읽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추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끔 근데 사실 이게 뭐 약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돌다 보면 또 이렇게 때가 묻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다 가져가고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든 문학이든 뭐 책이든 뭐든 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서 맞아요. 좋은 작품들 찾으려고 노력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지킬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박정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이름이 알려진 배우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선하게 좀 활용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좋은 작가들 많이 발굴하시려고 하고 뭐 그런 생각들도 저는 좀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정치 그 선거 이런 것도 끝났는데 좀 힘 있는 분들이 맨날 싸우지 말고 여름 휴가 때 무슨 책 읽었는지 뭐 좀 좋은 책도 좀 소개해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다들 뭘 하시는지 저는 못 들은 걸로.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뭐 책을 하나만 꼽아라 이런 건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사실 폭력적이거든요. 맞아요. 하나만. 사실 폭력적이죠. 그게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를 뭐 요즘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걸 보니까 박정민 씨가 박민규 소설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들을 이렇게 추천하신 영상을 하나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소설 그래서 저는 소설을 쓰신다길래 그런 쪽 소설을 좀 쓰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떤가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나요? 좋아하는 소설과 쓰려고 그러니까 하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 파반느는 어떤 점이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저의 20대를 사랑과 열등감이라고 했나? 맞습니다. 어떤 네, 저의 20대를 대표하는 단어 사랑, 열등감. 제가 원래 박정민 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저 파수꾼 2011년에 나올 때 그때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배우가 나왔다고 진짜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떨려가지고 진짜 수백 개 봤을 거예요. 영상은. 수백 개가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기사랑. 네. 그래서 어딘가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 네 맞아요. 사랑과 열등감이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사랑했었던 20대였고 네. 정말 열등감은 아직도 있는데요. 열등감에 절여져 있는 아주 못난 인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정서가 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이라는 소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많이 울었고 재독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런 건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우리나라에서 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내가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이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너무 끌어안고 살았던 책이에요. 20대 때. 그래서 이번에 오디오북 윌라에서 녹음하자고 거절했어요. 그 책을 네. 하자고요? 네, 제가 녹음 너무 좋아해서? 네, 안 하고 싶어요. 아끼는 마음에.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출판사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그 박민규 작가를 한번 뭐 만나보실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이게 뭐랄까요? 아니면 박민규 작가의 작품들이 대체로 세계관이 좀 있잖아요. 3위 슈퍼스타즈 예. 있는데 다른 작품들도 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 좋아합니다. 다 예. 좋아하시나요?
산미 슈퍼스타즈 이런 거. 이게 다 좋아합니다. 예, 그래도 이거 뭐다 좋아한다고 봐야 돼. 예.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삼민 슈퍼스타를 또 야구 어마어마하게 매니아시거든요. 여기도 다들 많이 보고 오셨나요? 아니요, 저 매니아 아닙니다. 매니아 아니에요? 그냥 한화 조금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이라서 야구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다가도 그래도 이제 이 박정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글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대기실에서. 삼미 슈퍼스타즈가 지금 하나 이글스죠? 뭐 이랬다가 그 약간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이게 꼴찌 팀이라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미는 엄연히 말하면 지금의 SSG에 가까운 그런 팀이겠죠. 네, 한화는 이제 빙그레 이글스에서 바뀐 팀이고 그런 팀이죠. 그 부산에 롯데에 박정민이라는 신인 선수가 있어요. 그 대학 졸업하고 온 신인 선수인데 엄청 잘해요. 네. 엄청 잘해서 롯데 팬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에 박정민을 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요. 약간 좀 후달렸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롯데 팬이 아니지만 그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 박정민이라는 선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 그 무슨 직캠 이런 것도 보게 돼요. 네, 나는 별로 찾고 싶지 않은데 나를 검색하면 그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올바른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 애티튜드를 워크의식을 갖고 있는 그 선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롯데 팬은 아니에요. 롯데도 좋아하지만 그 박정민 선수가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자주 해요. 네, 올스타전도 이번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야구도 되게 좋아하시는. 하여튼 이렇게 보면 조사하면서 보니까 되게 오타쿠 약간 기질도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좋아하시면 확 빠지고 좀 이런 식으로. 저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너는 영화 배우가 안 됐으면 정말 그냥 네 인생은 오타쿠로서 넌 오타쿠로 그냥 살았을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타쿠 혐오 발언을 멈추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들. 좋아하는 거에 자기 진심을 그래서 아까 난 조금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진짜 무슨 뭐 하나에서 매니아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 마음으로 팬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과 그거를 진심을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 좋아서 막 뭘 산다든지 뭘 공부한다든지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무슨 그 테슬라 사장님, 뭐 일론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 뭐 이런 전 다 이런 사람 다 오타쿠라고 생각해요. 사실. 맞죠. 나 자기가 이게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막 하다 보니까 천재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오타쿠 혐오 발언을 멈춰. 나 같은 놈한테 대일 사람들. 예전에 저도 책이 좋아해서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점점 막 활자국이 싫어지고 그러는데 한때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글이 나올 때 갑자기 시공간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서 뭔가 몰입해 있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오타쿠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 자기만의 어떤 공간 안에서. 참 어딘가에 빠져볼 수 있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넌 참 용기 있는 놈이야. 좋은 대학을 간다고 너기 되겠다고 배우가 되겠다고 갑자기 출판사를 한다고 참 용기가 있는 놈이야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게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참는 거잖아요. 신선하네요. 네. 내가 이불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약간 수동적 용기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 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난 이거 안 할래. 내가 내 이 마음을 버릴게. 이거가 저는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거에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진짜 충동적이니까. 좋아하니까 해보는,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뭐 이거가 사실 되게 책임감이 없는 말이잖아요.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저 안 좋아하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오히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같아요. 지금 듣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뭔가를 하는 걸 용기 있다. 저도 사실 보면서 이분은 되게 용기 있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하는 게 용기다.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숙고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저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판단이 들면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보면 책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냥 영상만 봐도 되게 헤비리더란 말이야. 엄청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좋아하시고 실제로. 근데 또 글을 쓰시고 또 영화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구나 좋아하는 게 되게 많으시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실까? 이런 궁금함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상이 좀 어떠신지. 그런 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돈을 써야 됩니다. 사람을 써야 돼. 제가 감당이 되는 양을 제가 이제 조정을 하려면 내가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이 책도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원래 밤새서라도 읽고 일을 하자라고 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편집자한테 이거 좀 한 번만 좀 이거 읽고 이것만 좀 자기가 해주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되게 당연하죠.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언제든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막 미안하니까 그 일을 못 미루는 거예요. 이제 미뤄버릇하니까 이제 편집자 책상에 원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선별을 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구가 보고 싶어요. 야구 너무 재밌어. 근데 다 볼 수 없잖아요. 3시간 동안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거는 좀 챙겨 보려고 그렇죠. 하는데. 뭐 출퇴근 시간에 이제 뭐 요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도 좀 듣고 뭐 이러다 보면은 대충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루에 대충 다 이렇게 좀 돼요.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보통 주무시는 거랑?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어쨌든 출근 웬만하면 하시고. 네. 촬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몰랐는데 진짜 대표가 출근하는 걸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셋이 너무 친해요. 셋이 막 깔깔깔 일하고 되게 즐겁게 일하는데 제가 회사에 가면 조용해요. 그래서 막 제가 없는 날에는 막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가 있어서 아이도 데려오고 아이랑 막 재밌게. 이제 제가 가면 괜히 또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회사에 애를 데려오거나 하는 이게 사실 상상이 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어쨌든 제가 조금 자리를 비워주면 직원들도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서 일하신대요. 저도 카페 가서 일하거든요. 이게 좀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도 좀 반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기분이 맞아요.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박정민 씨를 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날 막 이렇게 오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안 반가운 사람이 직원들이랑 너무 재밌잖아요. 직원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물어는 봐야 되니까 확인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 이제 뭐 촬영도 시작하고 하니까 살판 나겠구나라고 생각. 촬영을 아까 그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였나요? 촬영 시작한다는 게 지금 요즘에 곧 촬영 시작한다는. 저 그거 상남자라는 드라마. 드라마. 그 얘기도 잠깐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아까 박정민 씨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작가 섭외할 때 되게 준비 많이 하신대요. 책도 거의 다 읽어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가 좀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막 이런 말씀하시길래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그런 노력을 뭐 한다면 했는데 그러신 것 오기 같아요. 직전에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가장 최근까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딱 떴는데 뭐가 떴냐면 몇 시간 전에 신해철 가수 네. 그 신해철 가수의 전기 영화가 만들어지나 봐요. 가제가 그대에게인데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서 제가 또 약간 긍정 검토 중입니다. 긍정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가 났던데 하여튼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긍정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상남자 말씀도 그렇고 뭐 영화나 좀 바쁘실 조금 바쁘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한동안 출판 쪽에 너무 많이 가 계시고 스크린에서 보고 싶었던 팬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약간 단비 같은 소식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 뭐 그쵸?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당장 내년 말까지는 제가 나오는 게 없어서 이제 막 내년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부터 뭐가 막 나오겠죠. 그럼 저는 또 그때 또 이제 사무실로 수락하고 이렇게 뭐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어쨌든 이제 촬영을 좀 시작하면 내년까지는 또 그 현장에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게. 녹화. 그렇죠. 이게 뭐 촬영하는 작품들에서 제가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 아마 현장에 계속 우리 직원들 진짜 좋겠다. 네, 하여튼 출판사를 지금 이제 계속 한 5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랑은 많이 다르시고 힘드신 것도 많으실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감을 잡으시면서 내 회사를 무제라는 출판사를 이런 모습의 출판사로 좀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저쪽에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이 급해지 10분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러는데 그래도 편하게 그냥 말씀 나누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이런 것도 받아요? 그걸 오늘 못 받는다고 못 받는 하니까 거야. 좀 받고 싶긴 한데 만약에 받게 되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썩 많진 않네요. 저희끼리나 하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 네. 어떤 출판사로만 좀 이렇게 꿈꾸고 계세요? 네. 제가 작년에 천년의 만주라는 책에 종교 작가님 책 만들고 나서 정말 책 한 권에 열과성을 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은 그 책이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제가 4년 전 그로 책이 나오기 3년 전에 작가님 섭외를 위해서 썼던 메일을 제가 열어봤어요. 이제 원고가 왔을 때 정말 많은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을 다 지킨 거예요. 뭐 아트북도 만들 것이다. 뭐가 있어요? 뮤직비디오도 만들 것이다. 오디오북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고 배우분들도 좋은 배우들 해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약속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메일에 써져 있는 약속은 다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작가님들한테도 제가 무슨 구체적인 어떤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출판사가 아마 굉장히 이제는 조금 식었지만 작년에 되게 뜨거운 감자였을 거예요. 이 출판사 지금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싶은 게 지금 저 회사가 잘 되는 게 쟤네가 책을 잘 만들어서요? 아니면 김금희 작가를 섭외해서요? 아니면 대표가 박정민이어서요?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내리지 못한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저는 책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그 뒤에 나온 책들도 열심히 이제 소개를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박정민이라는 대표가 빠져도 이 회사는 힘이 그대로 남아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화를 가진. 네네. 그러니까 이 작가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라 네. 그냥 우리 회사의 누군가가 저희 무제 홍길동입니다. 작가님 저희랑 같이 뭐 책 하나 만드시죠라고 했을 때 무제 좋지. 무제랑 일하는 거 좋아. 해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네, 물론 저는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뭐 제가 가끔 다른 작가님들 관객분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일보다 이 일을 더 오래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배우 일은 누가 써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무제라는 출판사가 그냥 그 이름 하나로 작가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리고 독자들이 믿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약속은 지켜내는 그런 회사로 만드는 게 꿈이고, 어쨌든 계속 좋은 문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냥 재밌는 책이 많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그 머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책이 너무 많이 안 팔리고 읽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문화잖아요. 그 읽는 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굉장히 재밌는 행위야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막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야. 읽으면 진짜 재밌어. 한번 읽어봐라고 했을 때 짠하고 내놓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책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들도 다 어차피 대표가 박정민이니까 해보자. 이제 그런 각오들이 돼 있죠. 아마 되게 부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출판사를 만들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보다도 되게 눈이 반짝이시면서 되게 막 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요. 어떤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출판인들한테 뭐 누가 될까봐 아까 등단 얘기도 하셨지만 출판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뭐 정신들 얘기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책 이야기들 누구든지 많이 해주실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정민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얘기해 주시는 게 사실은 출판인으로서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박정민 씨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좀 출판인들에게 누가 안 되려고 되게 조심한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리고 벌써 이제 5년을 하셨으면 이제 후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이제 어엿한 출판인이신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냐면 저도 출판인이 아니었거든요. 출판사 만들 때.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저희가 무슨 시사지에서 선정한 맞아요. 신진 회사 뭐 그런 거에 이제 올해 신인 출판사 1위 뭐 했었죠.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기사에 났어요. 그렇게 작년에는 뭐 축하한다, 뭐 눈여겨볼 만한 회사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평을 이제 이루었다면 약간 왜 이럴 거면 왜 1등 줬지 하는 어떤 평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켜볼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워딩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되게 좀 미움받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충분히 미움 받을 만하다. 나 같아도 미워하겠다. 저렇게 뭔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네. 어쨌든 지금 저쪽에서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속이 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 한 문장만 좀 메모해 놓은 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시간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쓸만한 인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쓸만한 인간의 좀 창피하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세상 모든 작가님들에게 그들의 품위에 그들의 고됨에 넘볼 수 없는 존경을 표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0대 뭐 치기 어린 시절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런 품위와 고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그냥 스크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솔직하게 그 문장을 쓸 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오늘 사실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 제가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작가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했는데 이 문장 얘기하면서 저는 오늘 좀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긴 시간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떠셨는지 그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작가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문장을 쓸 때 정말 억지로 썼어요. 왜요?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죠. 근데 그러니까 억지로 썼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이거를 약간 보험처럼 이걸 써놔야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좀 이거 안 써놓으면 되게 주제 넘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 경의는 사실 따로 약간 여기 있고 이걸 쓸 때의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웃었어요. 저 자신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무튼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국제 청소년 어린이 영화제 과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가은 감독님 제가 정말 존경에 마다하는 윤가은 감독님께서 이 행사를 매년 이사로 뭔가 준비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멋진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문자가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피부과에 있었거든요. 진짜 몇 년 만에 얼굴 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주 피부과에 있었는데 배우님 제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잠시만 제 에메랄드 룸에 들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되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라도 그래서 도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 자리 때문에 부산까지 서울에서 어디서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저희 주저리 정말 정돈되지 않은 말을 듣기 위해서 애써 여기까지 와주시는 많은 모든 분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저지른 어떤 말실수가 제 인생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저의 어떤 이 부족함은 많이 그냥 사랑으로 좀 못 들은 척 해주시고 여기 만약에 청소년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청소년 분들께 과연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 혹시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누가 여기 오라고 한 거잖아요. 윤가은 감독님께서 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여기 온 거잖아요. 그 마음이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또 대표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또 나한테 자양분이 돼서 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죠. 그런 좀 재밌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사 뮤제에서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사회를 보세요. 엄청 재밌게 잘 보시거든요. 그 대본도 다 제가 쓰는 거고요. 제가 다 기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저희 오늘 게시물 올라갔는데요. 한로로 가수 한로로님하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 또 하거든요. 책이 권혜영 작가님 얼지마 죽지마 얼지마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고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팟캐스트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또 아까 말씀하신 작품들 또 영화 이런 걸로 계속 또 우리가 만나게 될 테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사연을 너무 잘 보셔서 사실 제가 오늘 좀 네, 너무 위축이 훌륭- 됐었습니다. 너무 근데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뭐 저희 홀마 출판사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또 우리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